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제가 또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문현진 멘토고요. 주챔 콜콜콜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다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굉장히 또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또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상담 참여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중간에 이렇게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지금부터 계속 전화 받고 있으니까요. 상담 신청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화 상담은요. 뭐 방송 시작 전 한 5분 전쯤부터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전화 주시면은 채택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돼요 하시는 거 보면은 대부분 아마 좀 늦게 전화하셔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일찍 전화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코멘트를 좀 해놓고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코스피가 오늘 약간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있죠. 0.05% 정도 이렇게 올라가지만 거의 뭐 0% 안 움직였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27% 정도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닌 어정쩡한 장세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부활절이었죠,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휴장을 하게 되면서 장이 쉬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장세가 어느 장단에 좀 맞춰서 가야 될지 굉장히 좀 눈치를 보고 있다 생각이 좀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번 주에 우리나라도 협상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눈치만 보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조금 체크해봐야 되는 게 수급인데요.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 20 거래일을 넘어가도록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불확실성이 좀 가득한 국가에다가 내 돈을 계속해서 많이 넣어놓고 싶지는 않을 것 같죠. 지금 대선도 그렇고 관세도 그렇고 넘어야 할 산은 많은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 넘어야 할 산을 제대로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그 넘어야 할 산을 책임지고 좀 줘야 하는 인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서 다음 대선 가다 보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지 어떤 정부가 들어서게 될지 전혀 안치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 자체는 계속 하향 조정을 하고 있죠. 지금 4개월 만에 하향 조정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이제 0%대 성장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올해는 정말로 성장을 안 할 것이다, 못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 만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비중을 자꾸 줄여나갈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조금 이렇게 버텨줬던 게 연기금인데 연기금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기금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식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죠. 포트폴리오상 정해놓은 비율만큼 매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냥 늘려나가고 있는 것뿐인 거지 사실상 연기금이 우리나라 지수가 뭐 미래가 좋아서 앞으로 미래가 밝아서 사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오늘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슈퍼리치들은 현금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뉴스가 그런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좀 많이 보여졌을 텐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B2, 그러니까 빚을 내가면서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만 슈퍼리치,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현금화를 하고 있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현금화를 한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렇다는 말을 사실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시기가 맞긴 맞는데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종목 추천을 받고 종목 추천을 막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종목 어떤 거 사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야 저거 샀으면 수익 났겠다 싶은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역시나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정치 테마주들이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승을 부릴 때 제가 또 사지 마라라고 하기 좀 애매한 게 또 샀으면 수익이 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사라라고 또 말 못하겠는 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변동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야 뭐 들어가서 매수도 가능하고 매도도 좀 가능하시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요 괜히 들어갔다가 정말 순식간에 몇십 %의 손실이 바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돈 몇만 원 벌러 들어갔다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 손실이 날 수 있고요.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바로 손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딱 3%면 3%, 5%면 5%, 이거 이상 밀리면 난가 무조건 팔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3%대, 5%대 빠지게 되면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좀만 더 기다려볼까 하다 보면 10%, 그러면 5%대 팔아야 될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10%대 내가 기다리면 5%까지 올라오겠지 하다 보면 15%,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내가 돈을 더 넣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더 돈을 넣었는데도 더 내려가서 크게 물리는 경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로 흥한 자, 정치 테마로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주식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들은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만 그건 실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실력이 없다면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우리 파도 타기 할 때 큰 파도가 올 때 이야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큰 파도가 오면은 우리가 서핑을 잘 하시거나 파도 타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거 얼마나 많이 즐기면서 멋있는 파도 타기를 하면서 뭐 정말 쇼맨십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나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큰 파도가 올 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나와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보면 야, 이런 거 샀으면 내가 수익이 나겠다 싶어서 막 내 거 팔고 이쪽으로 가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증시가 지지부진하고 내 종목 좀 안 가고 정치 테마주들은 막 급등 나오고 아니 뭐 상지건설인지 뭐 성지건설인지 그런 거는 뭐 10배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거는 왜 이렇게 안 올라가? 갈아탈까? 지금 저런 거 살까? 하는 고민이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우리 긴 휴가를 얻었다 생각하고 주식시장에서도 조금 쉬어가는 우리 그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쉬어갈 때 내 종목을 잘 어루만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 테마주들도 영원하진 않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빠져나온 돈들이 저점에 있는 종목으로 그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테마주로 다시 또 돈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가 일어날 때까지 조금 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럴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보다는 내 종목을 방치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이런 전략들을 짜놓으셔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오프라인 강연 막 다니다 보면은 그 오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를 하면서 내 종목이 올라가기만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주식은요, 내가 뭘 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간에 방송 상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상담 이어가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돌아와서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잘 보셨죠? 뭐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이 올려놓으시면은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 봐주지만 그 올려봤자 채택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 주셔야 돼요. 02-3153-2641번으로 좀 불편하시고 귀찮으시더라도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하면은 그 뭐 스팸 오고 뭐 전화 오고 그런 거 없으니까 편안하게 전화하시면 되니까 상담을 꼭 전화로 많이 받으셔가지고 채택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 한번 풀어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셀트리온 제약 네. 76,800원에 20%입니다. 79,800원에 20%요? 76,800원입니다. 76,800원. 네. 네. 뭐 일단 매수가가 뭐 79,000이나 76,000이나 추가 매수를 안 하면은 조금 네. 억울한 자리긴 해요.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네. 안 해도 상관없는데 사실 내가 샀던 가격보다 지금 할인을 좀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할인 행사를 하는데 내가 그 할인 행사에 참여를 안 하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어제 제값에 샀다 하더라도 오늘 1+1 행사하면 괜히 한 개 더 사놓는 게 내가 조금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개념으로 주식을 접근하면 주가가 내려간 게 절대 고통스러운 건 아닌데 고통스러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현금이 없을 때 그래요. 할인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사고는 싶은데 돈이 없네 이러면 좀 고통스럽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현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금이 좀 매수하신 금액인 20%만큼 있으실까요? 예,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은 20% 정도니까 사신 금액만큼은 더 사실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억울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추가 매수 포인트를 찾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요즘에 제가 기업들을 볼 때 좀 중요하게 봐라라고 하는 게 사실 기업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투자하는데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나는 대로 흑자 전환했을 때 주가가 막 폭등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안 좋은 거에서 정말로 좋아지게 되면은 주가 이득을 좀 챙길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네. 셀트리온 제약은 돈을 잘 버는 기업입니다. 요즘 시기에는 네. 또 돈을 잘 못 벌면은 감자니 뭐 유상 증자니 뭐 거래 정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돈을 버는 기업들은 비중을 늘리는데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나 네. 가져가다 보면 이게 주가가 빠졌으니까 상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주가 빠졌다고 상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걱정은 안 그런 합니다.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예. 문제는 이제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이 제약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차트가 이제 저점 자리가 지난번에 45,000원짜리쯤에 만들어지긴 했었는데 여기가 지켜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자리고요. 안 네. 지켜지면 계단식 하락으로 또 내려가는 자리예요. 네, 이건 이제 그건 기업의 재무랑 뭐 가치랑 이런 거랑 상관없이 차트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차트가 만약 45,000원이 무너진다면 아마 25,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추가 매수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네. 상관이 없어요. 더 싸게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그거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되어준다면은 45,000원대 추가 매수하는 게 나은데 여기가 무너진다면 네. 25,000원대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45,000원까지는 지금 기다리고 있던 중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지켜봐야 돼요. 지금 추가 매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여기가 지지가 안 된다면 괜히 여기서 추가 매수했는데 25,000원까지 빠지면 괜히 억울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그냥 여기서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일단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을 건지는 이번 지수 조정이 좀 끝나고 지수가 약간 지금 관망을 하고 있고 약간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예. 끝나고 나면 아마 정치 테마주들에 들어간 돈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제약 바이오는 아마 올해는 괜찮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만큼 많이 예. 쉬었기도 했고 제약 바이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간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관세에서 약간은 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는 업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네네.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올해는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45,000원대 자리를 잡는다면은 한 두어 달 좀 지켜보시다가 추가 매수를 네. 진행하시는 게 45,000원에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네. 밀린다면은 25,000원에 가깝게 최소 3만 원에 네.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은데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전화를 더 주세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를 해놓고 목표가는 지금 올라가기도 전이니까 뭐 아직까지 뭐 올라가는 일 한참 뒤에 일이니까 예, 예. 목표가를 예. 정하지 말고 일단 추가 예, 예. 매수부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STI 다시 한번요. 24,000원에 20%입니다. 종목이 STI인가요? 예, STI 네, 24,000원 4,000원 20%. 20%. 아, 이거는 비중이 20%라 좋긴 좋은데 추가 매수하기엔 좀 별로예요. 그래서 네.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종목 자체가 그닥 그렇게까지 지금 좋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주가도 아니다 보니까 아까 봤던 상담 셀트리온은 제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했지만 이건 추가 매수를 생각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기업도 우리가 뭐 최근에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반등을 주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반도체 쪽이라서 그렇거든요. 반도체 쪽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이 막 성장을 해 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작년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샀던 사람들이 이제 물려 있는 상황이었죠. 그게 이제 작년 초쯤 중순쯤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물려 있는 상태. 삼성전자도 밀려 내려가고 SK하이닉스도 빠지고 주춤하면서 반도체 장비 업종, 반도체 업종들 그 밑에 있는 딸려 있는 많은 기업들이 다 빠졌어요. 그러다가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려고 좀 폼을 잡다 보니까 지금 좀 올라가려고 같이 또 폼을 잡았지만요. 그 정도가 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앞으로 죽을 기업인가 앞으로 다시 또 올라올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뭐 관세로 인해서 애플의 위협이 좀 생길 거라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갤럭시라든가 삼성에는 오히려 기회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저는 삼성전자가 65,000원에서 한 7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갈 거라 보거든요. 그 움직임 때 얘도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가 좋아서 올라가는 그림은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전체 업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삼성전자 시청자님을 STI가 어떻게 되냐보다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안 밀리고 반등이 나가냐가 더 중요해요. 얘가 살아야 시청자님도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52,000짜리가 밀리지 않으면 시청자님의 들고 있는 STI라는 종목도 크게 빠지지 않고 반등 나갈 때 아마 안전하게 좀 이렇게 무사하게 좀 이렇게 본전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65,000원까지 이렇게 만약에 반등이 나갈 때 장비 업종이라든가 이렇게 딸려 있는 종목들이 힘이 좀 좋으면은 의외로 본전 이상까지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2,000짜리가 지지가 되나 안 되나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종목은 차트를 보거나 뭐 어디에 저점을 잡고 이 종목이면 선을 긋고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갈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나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냥 높은 게 아니고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STI도 본전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 올라올 때 본전 정리할지 아니면 좀 더 들고 갈지는 올라오는 힘에 따라 다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명신산업이요. 명신산업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9,660원, 9,660원. 20%. 20%. 일단 9,660원이면요. 그렇게까지 뭐 걱정할 만한 가격대는 아닌 것 같고 추가 매수를 고민할 가격도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냥 단순히 주가가 빠지니까 힘들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주가가 빠졌으니까 괴롭다, 주가가 빠져서 뭔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다면 주식하면 안 되는 사람의 성격이에요, 그거는. 주식은 올라가는 일만 생기진 않아요. 내려가는 일도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고 주식은 물리려고 하는 거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TV에 나오고 있는 전문가들도 사자마자 수익 나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다 예. 사자마자 물리고 물렸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이걸 가져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도 되는 기업은 좀 묵혀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이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런 판단이 가능하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수익을 내는 거지 사실 전문가들이라고 해가지고 사자마자 수익 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청자님도 지금 묵혀놓을 만한 괜찮은 기업을 사놓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관세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정의성 회장이 또 트럼프 만나가지고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관세에 대한 뭐 담판을 짓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네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에 대해서 약간 빠져나갈 구멍들도 자동차 쪽으로 많이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에 엮여 있는 이 명신산업이 지금 실적도 좋고 나쁜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도 좋아질 상황이 놓여져 있지만 문제는 지금 사람들의 돈이 다 어디로 가 있는지 압니까? 사람들이 지금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모르죠. 네. 요즘에 지금 이렇게 지금 오늘 상한가 들어와 있고 급등 나와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이 급등 나와 있고 상한가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다 무슨 테마인지 아세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 6월 달에 이제 뭐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지금 막 국민의힘에서도 막 경선하고 있고요. 뭐 예, 예. 민주당에서도 경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6월 달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뭐 해야 되죠, 6월에? 6월 9일인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해야 될까요? 모르겠는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무조건 투표하셔야 되거든요. 예, 예.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예, 예, 예.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각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정책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정치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정치 테마 쪽으로 돈이 싹 다 가 있어요. 예, 그럼 그런 쪽에 돈이 가 있는데 명신산업이라는 이런 종목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예. 별로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주가가 안 가는 거고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 뭐 상지건설인지 뭐 계룡건설인지 이런 것들 막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내 거는 안 가네. 이걸 팔고 그거나 샀으면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 하면서 손절하고 나가는데 손절하면은 비싸게 안 팔죠. 싸게 팔죠. 그러니까 주가가 질질질질질질 내려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한쪽으로 쏠려서 그래요. 근데 이 돈이 쏠려 있는 것뿐인 거지 이 기업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들고 가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입니다. 주가가 빠졌다고 이 기업이 안 좋은 기업이 된 거나 뭐 실적이 안 좋아졌거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이건 하나의 해프닝,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치 테마는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6월 달에 끝나요. 그냥 길어봤자 2달 안에 끝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자금들이 막 정치 테마 쪽으로 몰려가 있겠지만은 거기서 또 그 비싼 주식들을 팔고 돈을 번 사람들은 또 이런 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2달은 휴가다 생각하고 쉬시는 게 좋고 이건 얘가 잘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정치 테마가 끝나고 나면은 자동차 이야기도 저는 나온다고 보고 정치 테마가 오고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자동차 테마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정책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쪽을 감안을 해봤을 때 매수가가 시청자님이 만약에 저거 막 이거 막 25,000원대 3만원대 사놨으면은 아유 걱정이겠네요 하겠는데 아니 뭐 이거 지금 10,000원대 이렇게 가깝게 사놓으셨으면은 뭐 그닥 걱정할 것도 없이 그냥 들고만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추가 매수는 어떤가 여쭤보려고.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 바닥도 안 잡고 이 사람들이 돈을 언제까지 손절할지 아십니까 혹시? 이걸 지금 손절하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랬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손절할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훨씬 낫고 가격대가 예. 높은 게 아니니까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거잖아요. 예, 예, 예. 예, 높았으면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높은 게 아니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가득할 때는 현금 쥐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추가 매수니 매수니 그런 거는 쉬는 게 나아요, 오히려. 예, 예. 그러니까 한 2달 동안 휴가 간다 생각하고 주식을 접어버리세요. 예. 네, 그러면은 알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됐나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를 네,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멘토님.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수고 어떤 게 많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ABL 바이오. 예, 네. 에이벨 바이오가 매수가는 비중이요? 39,800원에 20%요. 4만. 지금 혹시 TV로 보면서 대화하고 계신가요? 전화 아니, TV 는 통화로 대화를 할게요. TV 속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한 3초 정도 느려서 대화가 안 돼요. 아, 네, 그래서 TV는 볼륨을 다 완전히 줄였습니다. 네, 전화로만 이야기할게요. 매수가가 네네. 얼마라고요? 39,800원에 20%. 39,800원에 20%요. 네네. 이렇게 매수하신 게 제가 이렇게 비유를 좀 많이 해요. 주식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주식하고 굉장히 상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유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회식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시청자님 지금 상담의 이 내용이요. 어떤 거랑 똑같냐면 제가 술을 좋아해서 지금 이제 술을 거의 끊었지만 술을 좋아해서 회식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제가 술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량이 한 2병 정도는 마신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늘 회식이 있는데 제가 몇 병 정도 마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궁금한 거는 역대 제가 한 20년 정도 이래 경험 삼아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안 주셨어요, 일단. 뭐 술을 많이 못 먹어서 잘 아니, 제가 지금 얼마나 먹을까요? 제가 오늘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술을 안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술을 안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예, 예. 근데 뭐 회식이니까 기분 좋아서 마실 수 있잖아요. 저는 술을 제가 못 먹어서. 못 먹어서 안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예, 예, 예. 뭐 일단 대화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술을 마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욕심이잖아요. 즐겁고 재밌다 보니까 더 마시고 싶고 더 마시다 보면 술 먹으면 사고 치죠, 그죠? 예. 그러면 술을 마신다라는 것은 내가 더 마시고 기분이 좋으니까 더 마시고 싶은 그걸 우리가 자제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왜 했냐. 시청자님은 지금 주식에 대해서 보셨고 주식에 대해서 듣고 싶으시지만 갑자기 술 이야기 왜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술을 우리가 못 끊거나 술을 마시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을 문제를 보면은 자제력의 문제죠. 적당히 네. 먹으면 될 건데 적당히 먹질 않고 야 기분 좋다고 더 마시자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자제력의 문제거든요. 주식에서 수익을 못 내는 이유도 자제력의 문제입니다. 지금 팔면 수익인데요.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네네. 지금 즐겁거든요. 취했거든요. 수익에 취해 계시거든요. 술은 안 드시지만 수익은 드시네. 그러니까 여기 취해 계시다 보니까 야씨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하고 있는데 제가 자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님은 뭐라 너 더 갈 것 같은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돼요, 이게. 그래서 수익 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님은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는 데다가 지금 올라온 이유가 당연히 좋아서 올라왔겠죠, 그죠? 안 네. 좋아서 올라오는 종목은 없습니다. 좋다고 하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좋아서 올라왔고 좋은 이야기밖에 없고 시청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이거 주식을 해보니까 이거 앞으로 좋을 것 같고 기업을 보니까 괜찮을 것 같단 말이죠. 적자가 나든 말든 간에 일단 괜찮을 것 같고 기술이 뭐 좋다고 하니까 이야 이거 뭐 신약 이거 대박 만들었고 이거 앞으로 많이 팔리면 이거 끝날 것 같은데 셀티온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주가가 막 뭐 100만 원까지 가겠지 뭐 10만 원, 20만 원 가겠지 더 가져가야 되겠는데 생각을 하고 있으실 거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내 생각이 맞다고 해줘 라고 전화하고 계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자제하라고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아마 받아들여지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취해 계시기 때문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대화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님은 좋은 것만 보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주식은요. ABL 바이오로는 제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님은 계속 매일같이 보고 계셨을 거고 저는 그 다양한 종목들 중에 하나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가 뭐 장래가 좋다 안 좋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장래가 좋다 했던 종목 중에 끝없이 올라간 종목은 없고 다 박살났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은 줄 때 챙겨야 된다는 교훈만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팔면 수익인데 왜 안 파냐라는 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시청자님은 아니 내가 보니까 뉴스에 이렇다고 하던데 뭐 이렇다고 하는데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은 끝도 없어요. 그냥 술 더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느낌이죠.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왜 제가 술부터 비유를 했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하고 어떤 대화를 하든 시청자님은 무조건 가져가고 싶으실 거고 더 드시고 싶으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지금부터 술을 좀 줄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아, 그 반잔씩 꺾어 드시죠 라고 할 거예요. 이제 술 좀 덜 드시는 게 낫겠습니다. 내일 또 출근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다음을 위해서 여기서 수익 좀 챙기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11년 동안 방송하면서 수익이 났을 때 안 챙긴 사람 치고 수익이 난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 올라가다가 조금 멈춰있는 이 자리에서 다 팔긴 너무 아쉬우니까 절반 정도만 또는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만 내가 팔 수 있는 정도 딱 그냥 확실하게 절제할 수 있는 정도만 딱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익절가라는 걸 정해야 돼요. 술을 마시다 보면요. 안 드시지만 술을 마시다 보면 내가 사고 칠 것 같은 느낌. 뭔가 속에서 뭔가 부대껴서 뭐 이렇게 오바이트를 한다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딱 거기서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거를 시청자님이 이제 하셔야 됩니다. 5만 5천 원대가 밀린다거나 6만 원대가 밀린다거나 하면은 정해놓고 익절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밀린다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는 수익을 챙겨서 떠날 거다라고 하는 익절가를 정해야 돼요. 그게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더 가져가시려고 하시는지 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수익을 챙기시라. 그래서 지금 바로 전화 끊자마자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6만 원이나 5만 5천 원대 떨어지게 되면 익절하시고 나머지는 뭐 8만 원까지 가져가 보시든 9만 원까지 가져가 보시든 그거는 시청자님이 이제 체력이 허락되는 데까지 절제를 하시면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가져가시는 게 옳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우리 기술요. 네, 한 10% 되고요. 2,300원에 매수했어요. 그렇군요. 네. 뭐 일단 그렇군요. 일단은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뭐 올라갈 테마냐라고 했을 때 지금 네.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단기 그냥 반등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변동성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이 기업이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이 기업 자체가 올라가려면은 우리가 원전 테마라고 알고 계시는 거 맞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원전 테마 쪽으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얘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한때 탈원전이라는 걸 우리가 했었고 그리고 지난 맞아요. 정부가 돼버렸죠. 이제 탄핵되셨으니까 어쨌든 네네. 지난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탈원전을 하자. 그러니까 원전을 다시 돌아가자라는 쪽으로 해서 이제 그때 원전 이야기 나오고 전 세계에서 또 원전에 대한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급등이 나왔고요. 근데 네. 탄핵이 되물이 내가지고 또 다시 탈원전을 할지 아니면 탈원전을 할지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관세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원자력이니 뭐니 이런 걸 할지 좀 애매해졌죠, 그죠? 네. 그러니 제가 올라가기가 조금 애매하네요라고 화두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되게 불확실해졌어요. 지금 관세 가지고 뭐 반도체니 뭐니 뭐 자동차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산업들이 지금 우죽순 무너지게 생겼는데 원자력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힘들잖아요. 뭐 물론 네. 유망한 산업은 맞는데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은 반도체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다음이 바로 현대차, 자동차가 될 거고요. 그럼 그런 쪽에 있는 관세라 철강 힘들다, 석유화학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다 보니 그리고 내수를 살렸던 게 건설인데 그것도 힘들다고 하다 보니 그쪽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근데 갑자기 네. 다음 정부 들어섰을 때 야, 반도체 모르겠고 AI 모르겠고 야, 철강 모르겠고 원자력 어때? 이렇게 하면은 그 이야기 꺼내는 순간 탄핵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 테마가 지금
올라갈 거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와 조금 잠복이 조금 있을 것 같네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 반등 나올 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정리를 하시는 것이 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요 시기가 탈출하기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2,000원대 가까워지고 있는 요 자리에서 10% 비중이면 비중을 줄이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는 비중을 줄이는 걸 추천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가능하시면 절반 매도 아니면 전량 매도 하셔도 상관없는데 아마 더 갈까 봐 미련이 좀 남을 수 있을 거예요. 좀만 더 올라가면 내 본전인데 그죠? 네네. 그래서 미련이 남기 때문에 그냥 절반만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야 얘가 시간이 나중에 좀 걸리면서 밑에서 파동을 그린다 하더라도 다시 1,500원이나 1,200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내가 2,300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매수가를 낮춰서 1,500원 들고 있으면 그 다음번 올라올 땐 수익이 나요.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루만지면서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가만히 2,300원에서 그냥 나는 2,300원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네가 올라와. 이건 아닌 거예요, 투자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매수가 조정을 해야 돼요. 그게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팔기 좋은 타이밍에 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시라라는 거예요. 아, 난 오히려 조금 더 샀어. 조금 더 살 거면 내려갔을 때 사야지. 누가 이걸 1,900원에 더 삽니까? 1,500원이었던 시절에 샀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비싸졌을 때 네네네. 산다는 건요. 그렇게 네. 사셨기 때문에 아니 우리 기술을 만약에 사실 거였으면 아니 1,200원대 사셨어야지 2,300원 사가지고 수익 낼 거라고 생각인 겁니까? 이게 잘못된 투자라는 아니, 좀 거예요. 오래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오래 전에요. 굳이 왜 그게 삽니까? 잘못된 투자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사야 올라갈 때 돈 번다는 거 다 아는데 자꾸 예. 이상하게 습관이 올라갔을 때 사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추가 매수를 올라갔을 때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습관 못 고치면 평생 돈을 잃습니다. 습관을 반드시 고치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방을 좀 많이 돌아다니고 왔는데요. 이번 주는 또 경기도 그리고 저희가 수도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노원에서 준비했고요. 노원 평생교육원 4층 1강의실에서 토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노원으로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원에 토요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요일은 제가 광명으로 갑니다. 광명에서 오전 11시에 5층 504호 평생학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광명시의 평생학습원 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시간 착오 없으셔야 됩니다. 항상 시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요일은 오후 1시, 일요일은 오전 11시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강연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저 말고도 다른 데도 또 다른 분들도 다른 데 이렇게 강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보고 와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역시나 여기저기 저희가 또 강연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시간 내셔가지고 오신다면은 요즘같이 심심한 장에서 배울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오셔서 많이들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02-3153-2641번으로 지금 전화 주신다고 하더라도 채택될 확률이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시면 상담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합니다.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코스모스 신소재요. 코스모 신소재죠?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53,500원에 10%예요. 얼마요? 53,500원에 10%예요. 53,500원에 10%면은 뭐 일단은 가격대가 그렇게 높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내가 좀 빠져가지고 손실 중이다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높은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뭐 적당한
가격대 잘 들어가셨다 생각이 들고요. 종목을 좀 잘못 선택한 것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2차전지 MLCC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2차전지 전기차 쪽으로 엮여 있는데 그쪽이 지금 요즘 좀 잘 안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은 그나마 다행인 건 적자가 안 나고 흑자로 그나마 좀 유지를 하고 있지만 매출이 좀 줄고 영업이익도 좀 줄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전기차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지금 많이 힘들어져 있는데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만약에 중국 배터리에 어떤 타격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반사이익으로 이 에코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한 기대감들만 조금 반사이익을 노려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거기다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전기차 관련주들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얘도 이렇게 엮여 있었다 보니까 배터리 관련주들이 아마 다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나. 지금 싸니까요. 그래서 이번 정치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끝나고 나면 아마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장기적인 산업의 전망으로 본다면 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의 기업들이 배터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다가 거의 뭐 중국이 이제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반등 노리기에는 5만 원대에 이렇게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비싼 가격에 매수했다고 생각이 좀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굳이 뭐 위험을 무릅쓰고 더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정도 매수 금액이면은 그리고 이 정도 비중이면은 그냥 들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올라오게 되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최소 반등이 나왔을 때 좀 기대할 수 있는 가격대가 한 6, 7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만 3천 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이라서 굳이 욕심 부려가지고 더 무리해서 뭐 비중을 더 싣고 이거는 전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거고 반등 나오면은 6, 7만 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그냥 매도를 좀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만에 하나 이게 종목이 3만 원대가 잘 지지가 되어준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볼 수도 있거든요. 상황이 바뀐다면요. 그래서 3만 원짜리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최소한 3개월 정도 버티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때는 추가 매수 가능한지 한 번 더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대로 가져가세요.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스트 소프트요. 23,700원에 30%요. 이스트 소프트요? 예. 2만 3,700원에 올라왔을 때 사셨군요. 예, 따라갔어요. 그거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거 그냥 27,000원까지 갈까봐 확 따라탔는데 안 가네요. 그 지금 매매 중독 상태신 것 같으세요. 네, 이게 매매 중독이 딱 걸리게 되면은 이 단타에 휘둘리게 되거든요. 그 요즘에 이렇게 제가 방송 시황 설명할 때 말씀드리지만은 내 종목을 잘 어루만지는 게 좋지 단타는 괜히 들어가셨다가 이거 좀 대응하기도 힘들고 변동성도 견디기 힘들 거고 거기다가 비중까지 막 많아지게 되면은 돈도 많이 잃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매 중독에 걸려 있는 분들이 자꾸 종목을 사야 수익이 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쉬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꾸. 그러니까 내 계좌에 현금이 들어가 있는 그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빨리빨리 주식을 뭐 사야지 내가 뭔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근데 실력이 출중하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그 이제 전업 투자자들은 진짜 현금이 회전이 되게 빠르거든요. 샀다 팔았다 이거 되게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하기 때문에 되게 빨라요. 정말 실력이 좋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거고요. 실력이 그러진 없다면은 않아요. 보통은 따라 붙다가 맨날 손실 나니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싶고 그러다 보면은 물린 종목 하나 늘어나니까 추가 매수할 돈은 없고 또 새로운 종목 또 사게 되고 중독이 있으니까 계속 사게 되고 이러면은 처치곤란이 돼 버려요. 계좌 자체가요, 그냥. 그러면 전체 계좌가 그냥 아예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안 되게끔 하려면 이런 단타는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 할 거면 3% 비중 정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30%가 아니라 3% 비중으로만 하시는 게 3%야 뭐 솔직히 뭐 날려도 큰 돈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예. 1,000만 원에 3% 해봤자 30만 원밖에 더 됩니까? 30만 원 사가지고 10% 손실 나봤자 3천 원밖에 더 돼요? 예. 3만 원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야 우리야 뭐 매매하다가 좀 잃어도 아유 됐다 막 이거 내가 뭐 매매하다가 잃었으니까 말지 뭐 하고 매도하고 나와도 괜찮은 그냥 용돈벌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비중이 30%다. 근데 이 30%가 만약에 1,000만 원에 30% 300만 원 들어갔다 그 잘못된 투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조금 조심하라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다행히 예,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6월까지는 대선이 남아 있다 보니까 AI 관련주라서 얘가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지금 이제 후보께서 저기 프리오사 AI에 방문해가지고 AI 투조 100조 시대에 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AI 관련주들이 막 급등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마로 엮여서 올라왔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뭐 국민의힘의 경선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보다 보면 AI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후보들이 지금 거의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대선 토론으로 대선 주자가 이제 결정이 나고 경합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난 다음에 지금은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님께서 거의 뭐 압도적이시니까 거의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토론을 하시게 되었을 때 아마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동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들고 가시다가 이마 한 6, 7천 원쯤에 팔아낼 수 있는 정도의 변동은 아직까지는 한두 달 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그냥 들고 가시되 웬만하면 이런 매매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테마가 남아 있으니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OCI OCI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6,000원에 5%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시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 예. 왜냐하면 근데 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뭐 길어봤자 한 2년 정도 안에는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너지 관련주들이 왜 지금 조금 애매하냐면 지금 당장엔 에너지보다 중요한 건 관세 이야기 때문에 경제로 넘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 철강 쪽 아니겠습니까? 예. 철강, 뭐 또는 화학, 석유, 그리고 건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거의 뭐 수입에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와 미래 먹거리는 AI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다라고 하는 쪽은 없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를 사가지고 투자하시게 된다면 좀 원치 않는 장기 투자로 꽤나 오랫동안 끌려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테마주라든가 이 섹터라는 게요. 스포트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그 조명 있잖아요. 조명. 우리 막 무대에 서 있는 연예인들 보면 조명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세게 때려가지고 연예인이 한 가운데서 이렇게 빛을 내면서 멋지게 서 있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조명을 비추는 것과 같거든요. 조명이 이쪽으로 비춰져야 올라가는데 그 조명이라고 하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태양광이나 에너지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굳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최근에 토론만 보더라도 에너지 이야기는 거의 없던데요. 외교 문제 이야기, 저출산 문제 이야기, AI 투자 이야기, 미래 먹거리 이야기, 헌법 개정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뭐 논의들은 좀 있었지만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거의 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지금 중요하지는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하긴 한데 다른 거에 비하면은 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앞으로 멀리 보면서 장기로 가져갈 만한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 좀 잠복되어 있는 기간이 좀 길 수 있습니다. 그걸 버티실 수 있다면 장기로 가져가는 거 제가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겠지만요. 그걸 못 버티겠다. 아유, 야, 내가 지금 너무 오래 걸릴 종목을 올라오는 데까지가 아니라 올라오는데 준비가 될 만한 기간이 좀 긴 기업을 내가 잘못 잡았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본전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전까지는 단기 반등으로 한번 올라와 줄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본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6만 3, 4천 원대까지는 올라와 줄 수는 있어요. 아, 예. 그럴 때 저는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거고 왜 제가 2, 3년 뒤에는 또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뭐 물론 2, 3년보다 빠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AI가 전력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AI가 정말 두뇌 처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엄청난 전기를 먹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데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 그래서 최근에 막 전기 관련주, 막 전선 관련주 이런 것들이 막 급등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AI 쪽에 들어가는 전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또 논의될 수 있는데 사실상 시청자님도 아시다시피 태양광 에너지 쥐꼬리만큼 나오거든요. 정말 효율이 좋은 에너지는 원전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원전 쪽으로 관심 가지고 있어서 태양광이 어느 정도까지 해낼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업을 좀 잘못 선정하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본전에 가깝게 정리하시고 장기 투자하실 거면은 다른 종목으로 옮기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본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63,000원대라도 정리를 할 각오로 본전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잘라낸다는 정신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분들 또 안 봐주시면 너무 섭섭하잖아요. 바로 보도록 합니다. 세아 베스틸 지주가 있습니다. 세아 베스틸 지주 23,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일단 이름부터가 딱 그냥 안 좋은 단어가 두 개가 보이네요. 스틸. 예, 스틸 들어가 있으면 별로 좋지 않죠, 지금. 상황 자체가 이 뭐 재무제표가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영업이익이 막 1,000억대 나고 있다가 지금 작년 말에 570억의 적자가 납니다. 그리고 올 1분기 190억대 흑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매출 영업이익을 보면 뚝뚝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철강이 지금 우리나라가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포스코도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늄, 철강 이런 쪽들이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관세 이거 뭐 협상 중인 거고 7월까지 이렇게 미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유예인 거지 안 한다는 아니거든요. 그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철강 업종들이 좀 바람이 좀 세게 불 것 같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개념이 아니라 바람이 좀 세게 부는데 그게 이제 좋은 바람으로 순풍을 탄다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되면은 진짜 밑으로 역풍 맞아가지고 폭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안 좋은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매수가도 안 좋은 위치이기도 하고요. 비중도 정말 안 좋습니다. 40%면 지금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비중 줄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철강 관련주들이 관세 유예가 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아마 호재일 겁니다. 그러니까 유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호재일 것이고 유예되는 동안에 중국과의 관세랑 이야기가 지금 많이 붙어 있잖아요. 중국 관세가 뭐 100%다 200%다 이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중국과의 무역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철강은 좀 필요할 거거든요. 그럼 일단 일시적으로 유예가 되어 있는 뭐 한국 철강에 조금 이렇게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세아베스틸과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호재 뉴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뭐 정말 한국과의 협상이 좀 유리하게 좀 잘 끌고 간다거나 덜 불리하게 잘 끌고 가신다면은 아마 뭐 18,000원대 내지 20,000원대까지의 주가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때 비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중이 많으면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가 뭐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비나이다 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2만 원에 가까워지는 그 순간 선택권이 생긴다. 내가 약손실이지만 비중을 줄여서 매도를 좀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비중 줄이실 때 절반 정도 매도하셔야 돼요.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매도하시면 되고요. 뭐 절반 매도했는데 나머지가 본전 올라와 주면은 약손실로 끝내세요. 그냥 이 종목은 다 매도하시고 다 끝내버리시면 됩니다. 본전에 다 정리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고요. 만에 하나 이 종목이 그냥 막 2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비중 줄였는데 다시 빠진다면은 다시 빠졌을 때 12,000원에 가깝게 빠진다거나 그 이하로 빠지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은 국순당입니다. 국순당 좋죠. 좋은 기업이죠. 5,8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추가하면서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국순당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를 좋냐라고 하면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회사가 일단 적자가 좀 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적자를 떠나가지고 뭐 술을 파는 회사잖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국순당이 뭐 우리가 뭐 술을 팔고 있는 회사라는 건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술을 파는 회사가 앞으로 좀 좋아질까요? 라고 한다면 술을 파는 회사가 좋아지진 않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뭐 초고령, 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연세가 들다 보면 나이가 좀 들다 보면은 건강 관리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음주를 좀 줄이시는 경우들이 많고 금주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술에 대한 판매량 자체는 저는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왜 좋냐라고 하면은 요즘 경기 이야기 많이 나오죠.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 방어주로 역할을 좀 많이 해요. 우리가 옛날에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술이나 술집은 IMF 때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돼. 경기가 안 좋을 때 경제 위기 때 술은 더 잘 팔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통계가 그렇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좀 방어가 많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 KT와 같은 그런 통신 관련주. 우리가 어쨌든 일을 할 때 통신 필요하니까요. 그런 거부터 해서 이런 술 관련주. 어쨌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뭐 하다 보면은 회식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요.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회식 문화가 사라지긴 했지만 혼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식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지금 경기 침체 오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영향을 비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고 그냥 들고 가셔도 튀어오를 때 7,000원대에 팔아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고 그냥 이 비중으로 가져가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마무리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강연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디서 준비되었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도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볼 텐데 요즘 시장이 계속해서 주가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유혹할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푹 쉬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모든 정보들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